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9분이네요. 제가 요새는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자료 보고 한 6시 반부터 또는 7시부터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밤에 2시 정도, 3시 정도 방송을 하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혹시 늦잠 잘까봐 걱정돼서 하고 자는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이상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몸도 좀 피곤하고 좀 그런 현상들이 반복돼서 오히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올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근길에는 꼭 들을 수 있도록 8시 전에는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매도할 때를 아는 자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끝물이다. 그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내려올 때를 아는 자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회 같은 거, 총학생회장 뭐 이런 것들 할 때 보면은 어 사실은 그 다음 회장이 차기 회장이 뽑히고 나면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관심 받게 되잖아요. 1년 동안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 감당을 못하면 약간 우울증 또는 뭐 그렇게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허탈감.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서운함.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전 기대치 자체를 높이지 않았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다. 뭐 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지위가 있건 어떤 위치에 올라가건 승진을 하건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일단 기대감 자체가 높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즐거움은 뭐 다른 취미 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저만이 좀 소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과 같은 경우도 어제죠. 어제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다가 또 풍문에 대한 공시로 인해서 폭락을 하고, 또 원방테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 최근에 강했었던 카카오뱅크도 하락 마감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재료 소멸로 지금 뭐 SK 케미칼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또 하락을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조정장이죠. 어떤 분들은 하락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장이 좋지 않고 5거래일 동안 많은 하락을 했을 뿐더러 어제는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게 추세 전환으로 보진 않거든요. 단지 한 저점 매수 정도로 보고 있고, 어제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외국인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또 환율이 방어적으로 아마도 기관에서 조금 방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환율이 좀 빠졌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만 해도 뭐 반등하는 듯 했지만 삼성전자가 또 빠졌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을 때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애널리스트나 뭐 트레이더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수익률이 막 200%, 300%씩 되는 것을 약간 그런 치적으로 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욕을 부리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처럼 저는 뭐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까지 가장 큰 수익을 냈던 게 한 2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200%, 300% 수익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거를 만약에 설사 제가 200% 수익을 냈다 한들 어디에서 자랑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난 수익금이 중요하지 뭐 수익률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꾸준히 매달 2천만 원씩은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뭐 1년 동안 한 2억 5천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뭐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선, 직장인 투자자 상황에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사실 저는 뭐 예스24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했고,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죠.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도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재료 자체가 사실은 좀 가벼웠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것들을 사실 모두가 안다면 뭐 손해 보는 사람들도 없고, 사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빨리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신다면은 조금 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주요 지표 뉴스 해석해보고
증시 분석, 대장주 찾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강세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만 해도 어제 종목들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픽한 종목들이 어제도 이제 6개 모두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단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원방테크나 카카오뱅크처럼 재료가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뭐 카카오뱅크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그나마 이런 것들은 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K백신 이후로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SK 케미칼 우도 한 40% 상승했고, 대정화금도 한 3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K백신 재료 하나, 거기다 또 그나마 SK 케미칼이나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순환매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기 때문에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미칼이나 대정화급이 오른, 어떻게 보면 테마성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장이 좋을 땐 사실 메타버스가 한 달 내내 상승했고, 배터리 소부장이 한 달 내내 상승했고, 이런 것들은 장이 좋았을 때 얘기고, 현재는 하락장이고 또는 조정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정도 4, 5일 정도 상승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려올 때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장초에 어저께 뭐 한 5% 정도 수익 내고 빨리 나왔으면 괜찮았지만, 오히려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또 대형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또 고점에 또 물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오는 거, 1%라도 수익을 내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단타 매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5%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10번 중에 8번은 실수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1, 2% 먹을 생각을 해도 10번 중에 한두 번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ES24였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익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과는 제가 뭐 복귀는 어저께 이제 항상 제가 여기다 올리잖아요. 이 베타에 올리고 있으니까 어저께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법학자 얘가 이제 그 차트 같은 거 다 녹화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업로드한 영상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베타는 매일매일 결과를 제가 이렇게 수익 몇 퍼센트 났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했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제가 사실 남북경협주나 이런 것들도 뭐 성김에 이런 방한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경협주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제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신원이라든지 인디에프라든지 이신석재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지수보다는 좀 더 높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는 또 배터리가 반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정장이기 때문에 대외 대내 환경은 사실은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코스피 차트 뭐 120선에 닿아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은 했지만 61선에 닿아 있고, 그만큼 차트는 좋지 않은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환율이 높은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어제는 기관에서 방어를 했는지 환율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대내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되진 않았다. 그다음 뭐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씩 횡보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뭐 모더나나 이런 것들도 자체 생산하는 것들 백신을 좀 돌리려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관련된 수혜주들은 좀 올라가겠죠. 뭐 배터리 투자를 한다던가 반도체 미국 공장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관련된 주식들이야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장이 참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곳들 중심으로 2분기가 피크아웃인 곳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3분기, 4분기 때 매출이 나아지지 않거나 퇴보되는 곳들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배열인 걸 들어가다. 역배열인 거 저점이라고 매수 잘못했다가는 바닥 치고서 더 지하실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배열이면서 21선 이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차익 매도.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 물론 뭐 욕심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1% 이상만 돼도 얼마나 큰 수익이에요. 우리가 1년에 은행이자 1.5% 받는데 하루 만에 1%를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해가지고 얻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1%도 뭐 20몇 번인가 반복되면 2배가 된다고 하죠. 그래 복리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좀 관망세, 자신 없는 분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 기사 때문에 사실은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 무슨 7천억 원에 예스24를 인수 추진.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단독이라고 또 써있죠. 아시아경제. 그러니까
이 단독 기사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심지어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단독 기사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급등을 했지만, 물론 그것도 역으로 잘 이용한다면 급등했을 때 빨리 먹고서 조금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은 할 수 있었겠지만, 버티다 보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근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1조 원 가까이 그 몸값을 부르했다. 그리고 뭐 크레디트 스위스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속을 수밖에 없는 기사였는데, 저도 한번 속아봤죠. 그 쌍방울 때 쌍방울이 그 이스타항공 인수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뭐 성정이도 인수하는 바람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렇게 막 진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12시 18분에 바로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뭐 당사 인수한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폭등을 했던 주식이 36%, 그러니까 사실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러면 30% 이상, 하한가 이상으로 손실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안 뺐다면은 그것도 거의 한 20분 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근데 추세를 봐도 어쨌든 저는 지금 카카오뱅크 때문에 S24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인수한다는 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재료 소명 거래량이 굉장히 실린 하락으로 보고 있고, 어제만 해도 지금 프로그램 매매 또 외국인 기관에서 엄청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혹시라도 진짜 네이버가 인수를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뭐 네이버 뭐 이런 외국인 증권사나 이런 데가 바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에서도 정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를 텐데 알아봤는데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스24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사실 손절을 잘 못하는 편인데,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 됐었고, 그래서 급등을 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그래서 바로 한 8%,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한 5초 정도는 혹시 이러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먹을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한 8% 수익 실현을 했고,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래도 한 2달 이상 가지고 있었죠. 2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정리를 했냐면, 물론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신용융자였어요. 제가 신용융자를 사실 좀 잘 쓰는 편이라서 이런 큰 기업들에게는 신용융자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5%만 돼도 그냥 바로 갚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12%까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20% 상태였고, 제가 SM CNC하고 SKM 라이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뭐 장 자체가 안 좋으면서 같이 하락을 했죠. 같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었는데, 물론 SM 재료, 매각설이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뭐 CJ ENM도 지금 매수한다는 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살아있어서 괜찮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더 오를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해서 한 1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딴 데서 또 벌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원방테크 정리했고, 정리했는데 다시 어제 저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200%그 무중 이슈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원방테크도 앞으로도 일단은 무중 때까지는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료는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클린룬 사업 자체는 저는 뭐 업황 자체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코로나 관련된 거기도 하고 반도체 이런 공정에서도 클린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한번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일단 2,000명이 또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제가 트렌드를 체크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2,000명만 넘으니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3일 내내 상승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런 감도가 지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00명이 돼도 사실은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 ECS라든지 뭐 이런 대형 포장이라든지 택배 관련된 주들도 장초에 잠깐 올랐다 바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낚시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사실 2,000명이 돼도 물론 우려할 수준이긴 하지만 증시 자체는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완전 접종자 수가 지금 20%를 넘었죠. 넘었고, 저는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완전 접종자 수, 2차까지 접종자 수가 50%가 넘는다면, 그런 한 10월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뭐 그때쯤부터는 뭐 이런 코로나 뭐 그때 꼭 50%가 아니더라도 한 30%만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뭐 CGV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 좀 마이너스에서 한 4% 정도. 그래도 당연히 저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수한 상태고요.
어제 상황은 이제 코스피가 그나마 잘 버텨줬고 했는데, 문제는 또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이 정강 후약이 사실 제일 안 좋은 차트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 어쨌든 다우존스 나스닥이 막판에 좀 빠져가면서, 그래서 오늘도 장 초에는 조금 뭐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개파락으로 좀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어제의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항상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시기고 관망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물론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좋았죠. 하지만 오늘도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렇게 좀 하락 마감하면서 좋지 않았으면 알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많이 빠졌죠.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2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수를 버텨주는 것들이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수를 버텨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본격 그렇게 지수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처럼 상위 기업들이 지수를 좀 움직여줘야죠. 국채금리는 0.32% 상승해서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무난한 정도, 한 1.2% 정도라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기관에서 좀 방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원 정도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돼야지 매수세가 들어오지 외국인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그래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지만 여전히 120선 이탈 중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914 종목으로 하락 종목의 2배 정도 됐지만 아직은 61선을 못 넘고 있어서 61선을 이렇게 터치하고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코스닥에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특이사항은 없고 변동률이 그래도 어제 조금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도 항상 제가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등을 꽤 많이 했어요. 한 20% 정도는 상승한 상태라서 하여튼 추세를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는 한 2개 정도만 가져왔는데, 일단 제주도에도 하다못해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연휴 여파가 이제 목금에 사실 반영이 되죠, 확진자 수로. 그래서 오늘도 2,000명이 넘었던 거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확진자 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HLB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 그래서 그 나노젠 베트남 백신 기술 이전 받아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HLB가 조금 기대가 되고, 네이버 웹툰 하이브, DC 코믹스가 이제 글로벌 스토리 테크 연합을 했다. 뭐 하이브가 뭐 어제는 약간 상승했죠.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런 뉴스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뭐 기억하고 있으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에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 서비스와 이제 수소전지 추진을 뭐 개발 협력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MOU잖아요. MOU,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사실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밑에 쪽에 MOU라고 써있죠. 공동개발 업무 협약.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인트 벤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무조건 이게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뭐 좀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순위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사실 상승을 이틀 연속 더 했는데 이제는 좀 끝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의 우려 또는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말해주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지금 지금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때다. 뭐 물론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야 보유하시면 되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대선 주자 관련해서도 별 이슈는 없는데, 뭐 여전히 지금 뭐 이준석 씨나 이런 이렇게 원희룡 지사 안 좋죠. 계속 지금 내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씨 관련주, 윤석열 씨 관련주 벌써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고요. 5거래일 연속 빠졌어요. 어저께 조금 반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항마로 뭐 홍준표 씨 관련된 주, 유승민 씨 관련된 주가 소폭 상승하고, 이재명 씨 관련된 주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수급 자체가 뭐 장도 좋지 않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주도 사실 힘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오랜만에 HMM, 페노션 이런 데들이 좀 상승을 했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페노션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페노션이 상승을 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동향도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주도 상승을 했다. 정규장 순위부터 보면은 신흥 SAC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주로 상한가를 갔고요. 뭐 실적주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플랜티어가 신규 상장주. 여전히 어제도 신규 상장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큐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개별 재료였는데, 그나마 코스모 화학이 2차 전지 순환매 상승세 돌면서 좀 큰 상승을 보였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까지 하겠다고 그걸 한 거죠. 선언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단일가 기간이거든요. 단일가 매매 기간이어서 이제 조금 관망세로 일단 보다가 이제 추가 상승 기대해 봐야 되고, 11위부터 20위까지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제가 항상 그 백신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나. 그래서 HAB가 코로나 백신으로 한 15% 상승했고, 셀리드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으로 상승을 한 것처럼 지금 백신 이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 체크해 봐야 되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최근에 상승세 계속 좋죠. 그래서 11% 어제도 상승했고, 그 외에는 뭐 홍주표 관련주, 그다음 태양금속 대선주 쪽으로 올랐고, LF 같은 경우도 남북 경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의류 관련된 주, 신원 이런 거랑 같이. 그리고 코미코 반도체,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강했죠.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보면은 뭐 휴맥스 홀딩스 홍준표 관련주, 이그젝스 윤석열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2분기 흑자 나면서 HK라든지 이런 뭐 투자 유치, 그다음에 JT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 이제 거의 실적 발표가 끝나긴 했는데 코스닥 기업 몇 개 기업은 아직 안 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권사 레포트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지 캐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한 장중한테는 한 13% 그리고 이렇게 한 9% 마감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를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가 다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보다는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포부장 섹터가 여전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순환매로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플래티어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대선주에서는 대선주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 그나마 홍준표, 이재명 씨 관련된 주가 상승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에서도 보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다음에 소프트젠,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조금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상승세가 컸고, 그다음에 예스24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은 많이 터져줬지만 오히려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저는 플랜티어 주목을 하고 있고, 상장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실적 자체도 상장한 거 치고선 나쁘진 않고,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니까 이거는 개선이 되겠죠. 물볼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매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주가를 올리는, 정배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장중에 주가를 올리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HLB도 오늘까지는 일단 좀 보려고 해요. HLB 제약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HLB가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실적은 좋지 않다. 실적이 벌써 지금 3년째 좋지 않죠. 그래서 뭐 그런 위험성 항상 알고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부채율이 좀 낮은 편이라서 다행인데, 그리고 어쨌든 매출액도 분기 매출액도 별로 좋지 않다. 그 대신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는데, 하면은 했는데 뭐 흑자 전환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겠지만 속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LCLB 제약은 이미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는 좀 1%대 상승을 했는데, HLB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순환매로 돌 수는 있겠죠. 그 정도까지 체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배열이고 또 재료도 괜찮고 매물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개미들만 조금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은 HLB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판권 관련된 걸로, 그다음에 플래티어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반등을 하게 된다면 거의 막판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많이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전 낫다고 보고 있고, 신흥 SEC도 2차 전지가 어제도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질 때마다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월 달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제로 소멸로 하락을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을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량주 중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무상진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많이는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차트인데, 일단 정배열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정장에서도 강했죠. 하나도 밀리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괜찮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좀 드라마틱한 상승, 막 10% 15% 상승하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그 SM 라이프 디자인 정리하고 이제 이녹스로 넘어갔거든요. 첨단 소재로 넘어갔는데,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기 급등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편안하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좀 지속적으로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죠. 사실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 OLE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폴더블 폰 출시에 맞춰서 또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제가 거의 한 3개월 물렸었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계좌 두 개 합쳐서 어제 한 4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냈는데, 물론 뭐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4개월의 조정장이 너무 힘들었다. 조정장 아니고 횡보였죠. 횡보였는데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한 5% 10%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뭐 기다림이었다 정도로, 물론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이번에 그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우주 사업으로는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도 많이 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주도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딴 데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는 하고, 만약이라도 조금 조정이 오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상승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 좀 정리해보면은, 일단 미국 증시가 새벽에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120선 이탈한 상태, 그다음에 고환율이라는 악재는 여전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이면서 과대 낙폭인 걸 저점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섹터는 어저께도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변동성이 강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강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상승했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만족을 해야지, 막 더 상승하는 거를 바라는 건 조금은 과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은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때그때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지금 장에서는 물론 상승장으로 돌아서면야 당연히 그때는 뭐 오래 가져가도 되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언제 내가 올라갔었던 거를 다 하락분으로 이렇게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정배열이면서 최소한 21선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중대형주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이제 젊은 부자들에서 9월달 재테크 습관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해 보셔서 들어오시면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다양한 것들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한 7시 40분이 돼서 저도 어디서 씻고 이제 나가야죠. 하여튼 내일은 또 이제 훈훈농장 가는 날이니까 방송을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박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